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어제 올렸던 그 진흙탕 싸움 있죠? 그거 3부 가지고 왔습니다. 즉 최초의 써니가 한 번 더 반박글을 올린 건데요. 아까 올라왔더라고. 참고로 이번에도 무수정 봅시다. 원제 형 와이프의 거짓말과 저의 진실을 밝힙니다. 먼저 전에 쓴 제 글에 많은 관심과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 말씀부터 드려요. 제 글에 대한 형 와이프의 반박글에 관련해가지고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글을 올립니다. 제가 결혼해서 신혼생활을 할 때 아주버님과 같이 살았었고요. 어느 날 아주버님이 게임용으로 휴대폰이 하나 필요하다 해가지고 제가 쓰고 있던 공기계 폰을 줬어요. 당시 구글 로그아웃을 하지 않고 주는 바람에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폰 계정과 연동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버님은 그 연동된 휴대폰에다가 올라오는 사진첩을 약 1년 동안 훔쳐보면서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게 된 겁니다. 폰을 줬는데 연동이 되어 있었고 그걸 가지고 1년 동안 보고 있었다 이겁니다. 말도 안 하고 그런 거죠. 그리고 써니는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고. 사진만 보고 저의 생활과 행동을 자의적으로 판단해가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의 첫 번째 외도 이후 각자 갈 길을 가기로 하면서 집을 나간 적이 있었고 그때 잠시 친하게 지냈던 친구를 만나기는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치 제가 먼저 외도를 하고 그 사실을 들켜서 집을 나간 것처럼 쓰인 내용들은 완전히 허구예요. 또 제가 남자랑 외국에 나갔다는 내용 역시 허위 사실입니다. 형 와이프가 올린 사진들은 제가 집을 나갔던 그 당시 제 친구들과 찍은 것이에요. 남사친, 여사친이든 직업적으로 만나는 사람 등등등 여러 가지로. 얼마든지 가능한 경우의 수가 많은데 남자와 여자 둘이서 사진을 찍으면 무조건 연애를 하는 겁니까? 상간녀와 남편은 뽀뽀하는 사진도 올렸는데요. 우리는 그냥 찍은 거고 지들은 뽀뽀하는 거고. 시댁 가족들이 운영하는 가게를 신고해서 상기수단을 막았다는 말도 허위입니다. 제가 상간녀의 엄마 가게를 찾아가서 횡포를 부렸다는 내용도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고요. 아이에게 욕설을 했다는 내용도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네요. 저는 그런 말 한 적도 없어요. 만약 이런 문제들이 정말로 있었다면 그렇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지는 않고 반박글을 올리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남편이 바람난 여자들과 만날 때 살인행위나 다를 바 없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고 다니길래 제가 여러 번 말렸어요. 그러지 말라고. 큰일 난다고 설득을 했습니다. 근데 안 돼요. 특히 시댁에 얘기를 했거든요. 어머니 아들이 음주운전을 한다. 그런데도 시댁에서는 그 어떠한 조치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계속해서 그런 범법 행위를 하길래 제가 작년에 신고했어요. 그렇게 교도소에 들어가게 된 사건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제가 영치금을 사용하고 거래를 했다느니 그런 사실은 전혀 없었어요. 결혼 후에 제가 매장을 차릴 때 축의금 중에 일부를 보탠 건 사실이지만 남편은 직장도 없었고 그래서 저희 친정부모님이 남편의 현재 작업장도 사업장도 차려준 거라니까요. 남편의 첫 번째 외도 이후 사업장을 정리할 때 남편과 돈을 다 나누었고요. 결혼하기 전 남편이 살던 집, 그 보증금도 제가 다 해준 거고 살림도구 역시 전부 다 제가 다 장만한 겁니다. 남편이 교도소에 있을 때 돈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통장에 있는 돈 써라. 이런 편지를 저에게 보낸 적은 있지만 저는요 남편의 돈을 단 한 푼도 쓴 적이 없어요. 남편의 청약 통장으로 아파트가 당첨되었는데 그때 당시 남편은 교도소 수감 중이었고요. 남편이 출소한 뒤에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제가 따지고 들었더니 상간녀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남편이 저한테 분양권 명의를 바꿔준 겁니다. 그런데 제 앞으로 분양권 명의를 바꿔준 뒤 정확히 5일이 지나서 저희 부부가 살고 있던 집에 상간녀가 들어와가지고 그 지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저 이전에 혼인신고를 했던 적이 있고요. 그 사실을 속였다는 팩트가 중요한 거지 이걸 언제 알았느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나요? 제가 현재 연애 중이라는 것도 완전 사실무근입니다. 연말에 제주도 여행을 가서 지인을 만난 적이 있긴 해요. 근데 그 지인이 마침 PIA 탐정이라서 와우 앞으로 제 신변을 보호해 주겠다는 말을 했고 그 친구가 찍은 사진에 내 보좌관 PIA 이런 글을 올린 적은 있지만 어디까지나 그 친구의 사업을 소개해 주기 위해서 올린 거였어요. PR이죠 PR. 전혀 애인 같은 관계가 아닙니다.
형 와이프라는 사람은 저희 친언니가 소개해줘가지고 결혼했는데요. 저희 친언니의 가게 옆 커피숍에서 근무를 했던 직원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알고 보니까 그 커피숍 사장에게는 저 언니 욕을 하고 제 언니에게는 커피숍 사장이 욕을 했더라고요. 양 사이드로. 다시 말해서 저기 가서는 여길 욕하고 여기 와서는 저길 욕하고 나중에 형 와이프가 커피숍을 그만둔 뒤에 저희 친언니가 커피숍을 지나던 중 우연히 사장을 만나게 되었어요. 커피숍 사장과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형 와이프라는 사람이 그동안 거짓말을 했던 사실이 밝혀져가지고 따졌더니 아무런 말도 못하더랍니다. 이렇게 형 와이프라는 사람은 거짓말을 일상적으로 하면서 사람들을 이간질하는 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과거에 이런 전적도 있는데 지금 쓴 글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누가 믿어요? 본인이 시집을 오고 나서 저에게는 시댁에 용돈 많이 주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반대로 시어머니 앞에서는 착한 척 아부를 떤답니다. 시어머니 생신 때 꽃다발을 준비하면 어떻겠냐니까 아우 돈 아깝게 그런 걸 뭐하러 사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다니는 네일숍과 미용실 등 저로 인해 알게 된 제 지인들에게 우리 부부의 모든 상황들 뭐 싸움을 한다거나 집안일 등등등 모든 것들요. 이런 걸 퍼뜨려가지고 저하고도 사이가 멀어지게 된 거예요. 형 와이프는요, 자신의 남편에게 저희 부부 욕을 하면서 저희를 만나면 돈을 쓰니까 만나지 말라는 이야기도 했고, 제 남편이 형 와이프에게 우리 부부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거듭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남의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지 같죠?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그 여자가 말한 것처럼 제가 그런 행동을 하고 다녔다면 그런 걸 저질렀다면 그 증거를 가지고 법적인 대응을 하면 될 텐데 이렇게 허위 내용을 올리는 행위부터가 말이 되질 않죠. 그죠?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사실과 무관한 내용을 마구잡이로 만들어내고 저를 헐뜯고 비방하는 형 와이프야말로 거짓말이 아주 상습적인 여자예요. 정말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앞으로 또 무슨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 해도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없는 이야기를 만들지도 않았고 법적 증거를 토대로 진실만 말했을 뿐이니까 저 자신에게 부끄럽지도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제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래는 증거 사진. 남편하고 주고받은 겁니다. 네 형한테 정확히 전달해. 나한테 막말하지 말고 함부로 하지 말라고. 알았어. 네 형이 가족이면 나는 네 각시여. 아, 그 전에 에이 그래도 우리 형은 가족이잖아. 야, 네 형이 가족이면 나는 네 각시여. 맞아. 네 형이 나한테 막말하는 거 네가 막아라. 이건 아니잖아. 막말도 막말인데 그렇다고 나도 막말할 순 없으니까 안 한 거고. 나는 형 입장도 이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년이 나한테 지랄하는 거예요. 앞으로 서로 나쁜 감정 풀 수 있게 노력할 테니까 좀 참아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옥중 편지입니다. 교도소 가가지고 위에는 제가 대충 잘랐어요. 필요 없어가지고. 내가 집이 없어서 나갈 돈은 많으니까 힘들지. 통장에 있는 거 그냥 적금 들어갈 거 빼고 나머지는 쓸 데 있으면 네가 다 써. 돈 주면 그런 것들도 쓸 데 있으면 꼭 그냥 써불어. 써불어. 돈 때문에 고생하지 말고. 그리고 8층 말티즈한테 물린 거 아빠가 내년 3월에 나가서 복수한다고 전해줘라. 8층에 있는 걔한테 물렸나 봅니다. 이거는 남편이 수감 중에 보낸 편지고요. 돈 때문에 필요한 게 있으면 다 쓰라고 했지만 저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옆집 건물 주워 담는 중이니까 엎어진 물 주워 담는 중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해야겠다. 나는 이번 일들이 지난 7, 8년 동안 서로 소중함도 모르고 살았던 우리 부부가 다시 서로가 얼마나 필요한지 알게 된 계기가 되었고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된 것 같아. 6개월의 시간이 앞으로 몇십 년을 잘 지낼 수 있게 뭐 어쩌고 썩 나쁘진 않아. 들어와 보니까. 무면허 음주 신고로 수감되었지만 남편은 본인 잘못을 인정하고 저의 신고에 대한 부분을 원망하지 않고 앞으로 더 잘 살아보자 이런 내용을 보냈어요. 이것만 보겠습니다. 평소 형의 와이프의 이간질로 이미 가족 사이가 틀어져가지고 안 보고 사는 상황이었습니다. 상간 소송 후 형 부부와 가족들이 이 상황을 알게 되었는데 도대체 형의 와이프가 무슨 내막과 진실을 알 수 있을까요? 참고로 저희는 이혼도 하지 않았고 이혼 소송도 진행 안 된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상간녀와 남편이 모텔 달방에 살았던 시기에 형 와이프가 상간녀를 만나가지고 이런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어요. 형님이랑 미래 동서 우리 행복만 하지야. 앙 꽃길만 걷지. 앙 행복했던 어제 하루.
당연하슈. 22년 3월 상간녀의 남편 22년 3월 상간녀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후 상간녀와 만나 대화한 내용입니다. 이날 이후 5일 뒤에 신혼집에 와가지고 그 시기를 하고 갔어요. 그래서 네가 연락을 했는데 그래서 다 약속이 잡혔고 그래서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헤어졌고요. 그래서 너는 이 사안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을 해? 응? 언니한테 어찌됐건 기분 나쁘셨으면 정말 죄송하고 이제는 만날 일 없을 거예요. 연락할 일도 없을 거고 만날 일 없을 거고 연락하시 없어요. 해가지고 이랬는데 했다 이겁니다. 했어. 댓글 1번. 아니 근데 딱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부부간에 이래 형수라는 여자는 왜 자꾸 나대고 있는 거요? 2번. 알겠는데 이걸 왜 자꾸 판에다 쓰는 겁니까? 왜 여기서 싸우는 거야? 법정 가서 싸울 때 뭐 판사가 판 댓글들이 판결에 뭐 필요하답니까? 대댓글. 얼마나 억울하면 이 지경까지 왔을까 싶어요. 2번. 아니 왜 이렇게 화가 났어? 혹시 형수님이세요? 깔깔깔깔. 3번. 보기 싫으면 뒤로 가기 누르세요. 1초도 안 걸려요. 4번. 둘이 만나가지고 현피 한번 뜨면 좋겠다. 2번. 그래. 나는 이쪽이 훨씬 더 믿음이 생겨. 여기는 소송과 증거가 팩트로 보이는데 형님 내외라는 것들은 사진 한 장과 이빨 턴 게 끝이야. 꼭 이기고 힘내세요 쓰니. 3번. 형 와이프라는 분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증거도 없으면서 왜 자꾸 쳐나대는 거요? 이혼하기 전인데 SNS에 저런 글이나 올리는 게 정상이야? 상식이냐고. 야 이상한 사람들 진짜 많네. 쓰니 힘내요. 4번. 그지같은 3인방이지. 첫 번째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 불륜 이렇게 삼관왕 남편. 두 번째 상간녀. 상간 자체가 범죄죠. 세 번째, 상간녀를 만나가지고 인스타에 올리는 사진 올리는 관종 형 와이프. 이 세 명에 비하면 쓰니의 죄는 딱 한 가지뿐입니다. 이런 인간들인 걸 모르고 결혼한 거지. 5번, 무면허 음주해서 이미 아웃이야. 예비 살인자죠. 6번, 세상에 모텔 달방에서 살림을 차릴 수 있다니. 나는 그 상대가 조인성 강동원이라 해도 절대 불가능해. 안 돼 이건. 7번, 순이가 먼저 바람 폈다면서요. 그건 괜찮은 건가? 내 댓글. 너 뭐야? 상간녀야? 아니면 난독이야? 8번. 아니 형님이란 사람은 왜 이렇게 남부부 일에 관심이 많은 거야? 또 상간녀는 지가 또 뭔데 그걸 만나가지고 사진을 찍고 그래? 뭐냐 이것들? 내 댓글. 특히 그 형님이란 사람이 쓴 글도 이상했어요. 증거는 하나도 없고 그냥 일반적인 사진 하나 딸랑 끝. 게다가 말투나 문맥 자체도 완전 개 시궁창이고 거지 같아. 혼미했었어. 그렇죠. 레벨로 따지면 한 6 정도. 9번. 왜 자꾸 여기다 이런 걸 올리냐라는 사람들 보이는데 쓰니 마음이 오죽하면 그랬겠냐고. 우리나라 법이 억울함을 제대로 해결해주지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상간충들은 소송 중에도 뻔뻔하게 둘이 손잡고 돌아다니고 여자의 속은 썩어 들어가고 그리고 위자료 해봤자 고작 2천 3천이고 판결 받아도 배짜라 해버리고 위자료 안 주고 거지 유책 배우자는 적반하장으로 이혼 청구해가지고 재산 분할 받아가고 결혼으로 장사 한몫 땡기기. 나 같아도 눈 돌아가죠. 안 죽인 게 다행이야. 야, 만약 이게 진짜라면, 야, 사람도 아닌데. 근데, 제 느낌은 이게 진짜인 것 같아요. 어제 두 번째 사연이 글도 너무 좀 이상했고, 사진도 하나뿐이고 반대로 이쪽에는 뭐 사진이 되게 많잖아.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그죠? 아무튼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아마 이쪽이 맞는 것 같아요. 저쪽이 범인이고. 그리고 다 떠나서 음주운전 무면허면은 그 어떤 실드도 안 됩니다. 끝이지 뭐. 감사합니다.